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래도 청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약을 하는 종목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따상을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끔씩 따상상, 따상상상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영상이 이겁니다. IBKS 제16호 스펙이 상장일 날 따상에 안착을 했다가 주포들이 던지는 물량에 결국 한 방 맞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로 마쳤죠. 제가 옛날에 따상에 물량이 있으면은 주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따상에 나눠서 넘기다가 마지막에 결국 시장가로 던지면서 한 번에 몇 퍼센트씩 빠지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고 VI가 걸린다든지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IBKS에서 딱 그 패턴이 나와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패턴을 알게 되었고요. 그전에도 어렴풋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 저 종목들 따상 갔던 종목들이나 일반 종목들 중에 상한가 갖는 종목들에서 과연 이 방식이 먹힐까에 대해서 검증을 조금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패턴이라는 게 100% 나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기준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중에 한 종목인 삼성머스트 스펙 5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스펙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종목에서 가능하고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에서는 만약에 따상상상이 된다면은 그 종목에서는 거의 나타나는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지금 6월 27일이면 삼성머스트 스펙 5호 상장일입니다. 삼성머스트 스펙 5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펙주가 경쟁률이 높지가 않은데 개인 경쟁률도 909대 1이 나왔고 기관도 730대 1로 나오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8시 40분부터는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9시 이후로 한번 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더블 가격에 8시 9시쯤에 쌓여 있는 매수 잔량 꽤나 많이 쌓였는 걸 볼 수가 있죠. 1억 8천만 주 정도가 쌓여 있고요. 자, 1분씩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따상에 VI가 걸리면서 매수 잔량이 956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딱 지나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화면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신규 상장을 했고 삼성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은 삼성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했는 기관들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 모든 증권사에서 이 정보는 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날 가장 많은 매수를 했는 증권사와 매도를 했는 증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증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이 데이터에 뜨지만 이 5개의 증권사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증권사입니다. 여기에 뭐 KB증권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5개 증권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증권사 중에 개인들이 다수 쓰는 증권사고요. 특히 키움은 독보적인 1위, 가장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 증권사고요. 또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극 홍보하면서 NH투자증권도 개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살려면 삼성증권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많은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키움증권이 개인들이 동시호가 때 던지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 먹었고요. 미래에셋, 정확하게 미래에셋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물량이 개인이 받은 건지 미래에셋 증권사 자체적으로 받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베스트랑 교보입니다. 이베스트가 22,600주, 교보가 9,900주를 현재 받았는데 지금 이 이후에 이 매수 잔량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시간이 지나고 자, 한 방에 갑자기 교보증권이 40만 5천 주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신한이 약 10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들어왔고, 유안타가 7만 주 정도를 이제 매수하면서 이름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당연히 그 삼성 스펙주다 보니까 삼성에서 가장 큰 매도가 있고, 그리고 NHKB, 한국미래 같은 기관에서 또 물량을 던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대로 쭉 진행이 되는데 교보는 41만 7천 54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한도 한 10만 주 정도 사가지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처음에는 증권사가 샀다가 그 다음에 개인이 같이 들어오는 중인 것 같고, 키움은 뒤늦게 지금 이름을 올리면서 계속 올라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분 단위로 가보면은 지금 키움만 계속 숫자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따상 가는 첫날에 증권사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주문이 9시 땡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통 수동으로 넣다 보니까 먼저 주문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대부분 동시 호가가 풀리면서 바로 따상에 붙을 때, 그때 이제 바로 프로그램 매매로 물량 확보가 가능해지고, 키움증권이 그 후에 개인들에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키움증권이 계속 물량이 쌓이면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성에서 던지는 물량을 거의 키움에서 받으면서 그날 하루는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47만 주가 아니고 41만 주 정도 되네요. 41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쭉 넘어가고, 자, 2일차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에 따상을 유지하고 그 주포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교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삼성머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일차 때도 한번 볼게요. 자, 1분씩 가다 보면은 현재 따상에 1억 주 정도, 2일차인데도 1억 주 정도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상한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유안타가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왔던 거를 지금 보시면은 둘째 날 던졌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이때 물량을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가 키움은 제외를 하고요. 키움은 개인들이 들어왔다라고 계속 가정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도 개인들이 많이 쓰는 곳이고, 그리고 증권사 개념으로 볼 만한 게 이베스트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계속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은 교보도 이때 살짝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교보가 살짝 이름을 올렸죠. 자, 그러면은 교보는 한 42만 주, 43만 주 정도 지금 물량을 확보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베스트가 계속 물량을 쌓는 상태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지금 받아먹는 패턴으로 가면서 결국 2일차 때 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는데 가장 주력의 역할을 했던 게 이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일차 때는 개인과 이베스트가 중심이 되어서 상한가 유지를 했고요. 자, 3일차가 3, 4일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이고. 자,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3일차 때 보시면은 역시나 9시고요. 자, 9시 따상 가격에 매수 잔량이 쌓이다가 이제 상한가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약 29만 주. 자, 확실하게 매수 잔량이 확 떨어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이날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43만 주 이상을 교보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장 시작하자마자 따상을 나왔고 따상상에 왔었죠. 따상상상에 왔는데 이날 던졌는 물량의 50만 주가 교보, 그리고 이베스트가 한 20만 주를 던졌고요. 그러면은 1일차 때 상한가를
주도를 했던 교보와 이베스트의 물량을 거의 다 3일차 시작과 동시에 다 던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느 정도는 남길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삼성 머스트 스펙 제5호의 주포는 교보였습니다. 근데 주포가 모든 물량을 정리하면서 3일차 때 떠났는 상태고요. 유안타, 신한, 이베스트는 주포, 그 종목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주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세력이 물량을 장 초반부터 다 던진 겁니다. 주포가 떠나고 세력이 떠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그 종목이 더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주포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키움, 삼성,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만 주포라고 보기에는 조금 헷갈려요. 기관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물량이 표시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 표만 봤을 때는 1일차, 2일차에 상한가를 끌고 가던 주포들 세력이 다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약간 확대를 해 드릴게요. 아래 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죠. 근데 이 아래 꼬리, 쉽게 말해서 교보랑 이베스트가 던진 물량을 결국 받아서 다시 상한가로 안착을 시킨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개인입니다. 키움증권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낫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서도 살짝 들어와 가지고 이때 물량을 조금 확보를 해줬는데, 대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기관으로 봐야 될지 개인으로 봐야 될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신을 제외하고 보면은 키움, 미래에셋, 삼성, NH투자증권 전부 다 개인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은, 자, 키움이 60만 주, 그리고 키움이 60만 주를 팔았고 또 한 40만 주를 오히려 더 사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갔고 마무리되는 걸로 한번 쭉 보시면은, 결국은 개인이 던진 물량이 개인이 다 받으면서 그날의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교보가 상한가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둘째 날은 이베스트가 주도를 했고, 셋째 날은 교보와 이베스트가 물량을 다 정리하면서 이 상한가를 풀려고 했는데, 키움증권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플러스 대신, 요거는 제가 모른다고 했죠. 대신이 그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3일차인데 주포와 세력이 살짝 떠났죠. 그러면은 사실 4일차 때는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광기, 단순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눈이 먼 개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5일차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일차 때 이제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동시 호가 때.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요게 딱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시면은, 자, 키움에서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들어왔던 대신, 개인인지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키움증권 대신해서 그 전날에 샀던 물량들을 꽤나 많이 던졌어요. 자, 근데 이거를 결국 어디서 받아먹냐? 키움, 미래, NH, KB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인 성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키움을 제외하고도 한국투자증권, 지금 보시면은 삼성을 제외하고 다 개인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키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받았고요. 자, 그 와중에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대신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1, 2, 3일차 때 개인들이 많이 샀다 보니까 개인들이 샀는 걸 팔고 있고, 그거를 또 광기에 눈이 뒤집어진 개인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도 상위 5개 순위, 그리고 매수 상위 5개 순위가 증권사가 일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개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 먹고 있는 상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게 마감이 되는 시점에 보시면은 이날 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캔들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들어왔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력의 성향이 있는 개인이 큰 돈으로 말아 올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4일차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 키움증권이 대부분 1,000만 주입니다. 던진 것도 1,000만 주인데 샀는 것도 1,000만 주예요. 개인이 던진 물량이 개인들이 다 받아 먹으면서 막판에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주도를 했지만 4일차까지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요. 거기에 대한 캔들이 바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까지 지금 말아 올렸는 거고요. 여기서 교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베스트였나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이었고, 여기는 완전 개인과 개인 간에 완전히 피 터지는 혈전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일차 때 이제 결과가 끝났죠. 그리고 5일차 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일차 때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주포들도 떠나고 개인들도 떠나는 개인과 이제 매수하는 개인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때 광기에 눈이 뒤집어진 개인들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는 상태고요. 그 여기에 특히 상한가 근처에 왔던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을 넘겨보면은,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꼭 약간이라도 갭을 띄워줄 것 같지만 결국은 가격이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하지만 시작은 다행히 0% 근처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5분 단위로 그냥 쭉쭉쭉쭉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 3일차, 4일차 요때 샀던 개인들이 3일차 때 샀던 개인들은 일로 많이 넘겼을 거고, 4일차 때 샀던 개미들도 이제 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치고 못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같이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걸 또 받아먹는 거는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던지는 걸 개인이 받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 전날에는 그래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살려고 하는 개인의 힘이 더 셌다면은, 이제 불안한 개인의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감에 이런 선들을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격이 처음 시초가보다 하락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날 많이 털렸죠. 이미 주포들이 다 떠났고,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듯이 더 이상 키움, NH, 미래삼성,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주포들이 더 이상 개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힘이 빠지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크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증권사 말고 특정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이 종목을 스펙주는 사실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오진 않아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일반 종목이라고 봤을 때 외국계 증권사나 단타 잘 치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주포가 되는 증권사들이 나가면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가끔씩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셋 이런 데에서도 주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그거는 조금 캐치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첫날 만약에 따상 받는 종목이 있고 워낙 좋은 종목이다. 가까운 걸로 치면 현대중공업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스펙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첫날 따상에 갔다 그러면 그날 주도했는 증권사가 어딘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 증권사가 몇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지 체크를 하셨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또 만약에 상한가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느 날 특정 날짜에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 날짜에 갑자기 증가를 했죠. 증가했는 날짜에 첫날 상승을 주도했던 증권사들이 그 매수 수량을 정리하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개인들의 광기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 많이 털고 나갔죠,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요때 털든지 최대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날은 무조건 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 이 논리가 틀려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새로운 주포들이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저점으로 잡아버리면은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으로도 이 따상상 같은 종목들이 언제 빠질지 추측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증권사들이 어떤 증권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쓸데없는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 원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모으면은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미로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